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저와 유지수 앵커가 TJB 8시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지역 시청자 여러분께 꼭 필요한 소식을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이 급물살을 타면서 지역사회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민우 세종시장은 행정수도 완성에 역행하는 해수부 이전 추진을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행정수도로서 정체성 훼손은 물론 다른 부처들의 연쇄 이전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가 나옵니다. 김철진 기자입니다. 지난 5일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국무회의를 개최하며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신속하게 준비하라 지시한 이재명 대통령. 다음 날 발표된 대통령실 조직 개편에선 해수부 부산 이전 등을 담당할 해양수산 비서관이 신설되고 해양수산부도 이전 추진단 출범 준비에 착수하는 등 부산 이전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현안 청취 과정에서 해수부 부산 이전에 빠른 준비를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해수부 이전 소식에 세종시는 비상입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충분한 후속 검토 없이 당선 이틀 만에 내려진 지시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전 결정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과거에도 해수부 부산 이전이 논의는 됐지만 행정 효율성과 균형 발전 차원에서 세종에 만들어진 합리적 결정이었는데 부산 이전은 이와 배치된다는 겁니다. 국회의사당과 대통령실은 행정수도라는 이름하에 건설된 지 20년이 걸리는데 해수부 올리는 데는 이틀 걸렸다. 이런 것들이 지금 국가 정책 결정의 프로세스로 볼 때 조화 있는 결정이냐? 세종 시민사회단체에선 부단위 정부 조직이 세종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선례가 생긴다는 점에서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바닷가에 해수부를 갖다 놓는다는 식의 논리로다가 이제 계속 나가면은 이거는 뭐 다른 부서들에 있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 한편 해수부 부산 이전과 맞물려 이재명 대통령의 10대 공약이었던 세종 행정수도 완성 로드맵에 대한 요구 목소리도 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오늘 오후 1시 반쯤 태안화력발전소 내부 옥내 저탄장에서 50대 남성이 심정지로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땐 해당 남성은 내부 응급구조사의 CPR을 통해 자발순환을 회복한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2인 1조로 전선 설치 작업을 하던 중 벌어진 일이라며 추락이나 질식 등 안전사고는 아닌 걸로 보고 있습니다. 고 김충현 씨 사망사고와 관련해 공공운수노조 발전 비정규직연대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올여름 총파업으로 맞서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노조는 고 김용균 씨 사망 이후에도 위험의 외주화가 계속됐다며 사고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 정규직화 등 근본 대책이 없다면 전력 피크 시기에 전면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2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하다 숨진 고 김충현 씨 사고와 관련해 경찰은 사인 규명을 위해 부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유족들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우선이라며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청양의 한 고등학생이 수년간 또래 학생들에게 충격적인 가혹행위와 금품 갈취를 당한 사실이 드러나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가해 학생의 부모가 청양 지역의 현직 경찰인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피해 학생의 분리 요청을 외면한 학교 측의 안일한 대응에 대해서도 매서운 질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박범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고등학생이 흉기를 들고 다른 학생을 위협합니다. 우리 들려고 미안해 안 미안해. 이어 손가발을 청테이프로 묶은 뒤 강제로 신체를 촬영합니다. 학생이 할 짓이 못 된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착한 애가 이렇게 어떻게 이걸 참고 있었을까. 지난 2022년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청양에 사는 A군은 4년 동안 또래 학생들에게 온갖 폭행과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가해 학생들은 A군에게 음주 흡연을 강요하고 머리카락을 밀기도 했습니다. 금품 갈취도 있었는데 경찰이 계좌 추적을 통해 확인한 금액만 230만 원. A군은 고가 물품까지 포함하면 1,000만 원이 넘는다고 말합니다.
특히 학폭 사실이 알려지고도 학교 측으로부터 즉각 보호받지 못하면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11일 A군의 가족들이 피해 사실을 알아채고 즉각적인 대책을 요구했지만 학교 측이 다음 날 수학여행이라며 즉시 분리 조치를 거부한 겁니다. 수학여행을 안 보냈으면 좋겠다고 당연히 얘기를 했지만 담임 선생님께서는 그냥 단호하시게 수학여행 갔다 오고 조치를 하겠다고. 경찰은 특수폭행과 공갈, 성폭력 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주 가해 학생 4명을 입건했습니다. 또 가해 학생 학부모 중 1명이 현직 경찰로 알려지면서 사건 은폐 의혹까지 제기된 상황으로 더욱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교육당국도 학교 측의 늦장 대응에 대해 엄중 조사하는 한편 가해자들이 청양과 대전, 보령 등에 흩어져 있는 만큼 오는 20일 공동학폭위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저희 목표는 6월 20일 날 심의를 하는 게 목표예요. 학생들이 준비해야 될 시간들이 법적으로 규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경찰은 이번 주 중으로 가해 학생들을 불러 집중 조사할 계획으로 정확한 범행 경위와 추가 가해자를 밝힐 방침입니다. TJB 박범식입니다. 혁신도시 지정 5년이 지나도록 단 한 곳의 본사급 공공기관을 유치하지 못한 충남 내포 신도시의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사가 처음으로 들어섭니다. 공공기관 이전에 물꼬를 틀었다는 점에선 의미가 있어 보이지만 정부 주도 이전이 아닌 충남도의 설득 끝에 이뤄낸 성과여서 씁쓸함을 남기고 있습니다. 김상기 기자입니다. 충남 내포 신도시에 수도권 공공기관이 처음으로 둥지를 틉니다. 한국어촌어항공단이 서해지사를 신설해 다음 달 문을 엽니다. 정부 주도 이전이 아닌 충남도의 설득 끝에 이루어진 성과입니다. 중앙정부에만 의존하지 않고 수도권 공공기관을 자체적으로 유치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경우처럼 지사든 본사든 가리지 않고 상황에 맞는 유연한 전략으로 반드시 공공기관이 내포에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대전과 충남은 지난 2020년 혁신도시 지정 이후 5년이 지나도록 본사급 기관은 단 한 곳도 이전하지 않았습니다. 이름만 혁신도시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공언한 2차 공공기관 이전 로드맵 발표는 처음 2023년 상반기에서 올 하반기로 또다시 미뤄졌습니다. 우리도 노력은 하겠지만 정부에서 결정을 빨리 내려서 대전도 혁신도시로 지정만 하지 말고 공공기관 이전을 먼저 우선적으로 확정을 해달라. 그래야지 균형발전 차원에서 균형발전이 되는 거잖아요. 관건은 대통령의 약속 이행입니다. 대선 공약으로 확정되면서 지역의 기대감도 다시 높아지는 분위기입니다. 세종으로, 충청으로, 또 저 먼 지방으로 공공기관도 더 옮기고 국민적 합의를 거쳐서 대통령실도 옮겨오고. 공약을 믿고 대전시는 철도, 중소기업, 과학기술 중심의 38개 기관, 충남도는 44개 기관을 선정해 수도권 150여 개 공공기관에 유치 제안서를 보냈습니다.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에서조차 홀대받는 대전 충남 혁신도시. 하지만 이제라도 필요한 건 대통령의 공약이 실제로 이행되는 일입니다. TJB 김상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이장우 대전시장이 지난 5일 대통령 주재 안전치안 점검회의에 불참하고 지역 미용예술경연대회에 참석한 점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중요한 회의를 외면하고 미용대회 참석을 우선한 것은 중대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하며 이 시장의 사과와 정치적 책임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비상계엄 당시 이 시장의 행적도 불분명했다며 무책임한 리더십이 반복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충남도의회가 내일부터 24일까지 제359회 정례회를 열고 충남도와 도교육청의 결산안을 심사합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스마트팜 지원과 무상교복, 다문화 교육 등 도정과 교육 주요 현안에 대한 질의도 이어집니다. 또 배달 종사자 안전 지원 조례와 도교육청 예산 낭비 방지 조례 등도 상임위에서 함께 다뤄집니다.
선두 LG를 바짝 뒤쫓고 있는 2위 한화가 어제 3루수 노시환의 치명적인 수비 실책으로 연장 혈투 끝에 기아에 패하고 말았습니다. 공수 전반에서 흔들리고 있는 붙박이 4번 타자의 부진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노시환의 반등 여부가 한화의 1위 탈환을 위한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조형준 기자입니다. 6대6으로 팽팽하게 맞선 연장 10회 말 원아웃 주자 1, 2루 상황에서 타자가 친 공이 3루수 노시환 쪽으로 향합니다. 밀어냈습니다. 3루수 잡아서 2루부터 이송구 하나가 오늘 경기를 마침표로 병살까지 기대할 수 있는 평범한 땅볼이었지만 완전히 빗나간 송구 하나가 한화의 6대7 끝내기 패배로 이어졌습니다. 선발 투수 폰세를 포함해 7명의 투수를 투입한 총력전을 허무하게 내주며 한화는 단순 1패 이상의 큰 충격을 입게 됐습니다. 더 큰 문제는 4번 타자 노시환의 타격 부진도 길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타율과 홈런, 출루율과 장타율까지 주전으로 자리 잡은 이후 가장 저조한 수준입니다. 특히 최근 10경기만 놓고 보면 안타가 딱 2개에 그치면서 타율은 1할도 되지 않습니다. 노시환은 올해 한화가 치룬 64경기에 모두 선발로 나섰습니다. 특히 지명타자로 나선 한 경기를 제외하고 모두 3루수로 출장하며 562이닝 넘게 한화의 핫코너를 지키고 있습니다. 체력 문제와 집중력 부재, 길어지는 타격 부진이 맞물리면서 전체적인 경기력까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어떤 선수나 타격이 안 될 때는 수비까지 안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걸 빨리 본인이 이제 극복해서 올라오는 방법밖에 없는데 한화는 이번 주 두산과 LG를 상대로 중요한 홈 6연전을 치릅니다. 지금 한화엔 노시환을 대체할 마땅한 3루 자원이 없어 스스로 부진을 탈출하는 게 시급한 과제입니다. 노시환은 2년 전에도 43타석 연속 무안타로 침묵하다 홈런을 치기 시작하며 반등해 그해 홈런왕에 오르기도 한 만큼 이번에도 4번 타자의 분위기 반전이 가을 야구 그리고 그 이상을 노리는 한화의 중요한 퍼즐이 됐습니다. TJB 조형준입니다. 다음 달 대전에서 열리는 KBO 별들의 축제 올스타전 팬투표 1차 중간 집계 결과 한화의 마무리 투수 김서현이 득표 전체 1위를 차지했습니다. 김서현은 어제 오후 5시 기준 69만 4,511표를 받으면서 전체 후보들 중 가장 많은 표를 얻었습니다. 한화는 이외에도 선발 투수 폰세와 중간 투수 박상원, 외야수 플로리얼과 지명타자 문현빈이 각 포지션에서 선두를 지키고 있습니다. 지난 2023년 꿈씨 패밀리로 부활한 꿈돌이, 인형과 볼펜 등 관련 굿즈만 150가지가 넘고 누적 판매액이 14억 원을 돌파하는 등 단순한 캐릭터 부활을 넘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데요. 대전의 상징 캐릭터 꿈씨 패밀리가 이번엔 라면으로 변신했습니다. 전국 최초로 지역 캐릭터를 활용한 꿈돌이 라면이 대전에서만 한정 출시된 건데요. 꿈돌이 라면을 시작으로 꿈돌이 호두과자와 막걸리, 떡볶이까지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조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전시가 지역 기업과 함께 전국 최초로 개발한 꿈돌이 라면. 쇠고기 맛과 해물짬뽕 맛 두 가지로 출시됐습니다. 쇠고기 맛은 깊은 국물 맛이 특징으로 매운맛 조절이 가능한 매코미 수프도 별도 제공해 소비자 입맛을 맞췄습니다. 해물짬뽕 맛은 불향 가득한 중국집 짬뽕 특유의 맛을 집에서도 즐길 수 있도록 개발했습니다. 포장 디자인에도 꿈씨 패밀리 캐릭터가 들어가고 라면 속 건더기에는 꿈돌이 모양의 어묵까지 넣어 시각적 재미도 높였습니다. 특제 소스를 집어넣어서 그 매운맛을 소비자가 조절할 수 있게 했고, 그리고 우리가 직접 집에서 요리했을 때 나는 불맛을 날 수 있도록 그 소스를 집어넣었습니다. 대전 시내 GS25 편의점과 농협 하나로마트, 대전역 인근 꿈돌이 하우스와 트래블 라운지 등 대전에서만 판매되며 가격은 개당 1,500원입니다. 지역 한정 판매 등 소규모 생산에 따른 가격 책정으로 향후 생산 방식이 바뀌면 가격 인하도 염두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는 꿈돌이 호두과자와 꿈돌이 막걸리 출시가 계획돼 있고 꿈돌이 떡볶이도 개발 중입니다. 꿈돌이 캐릭터 인기가 높아지면서 식품 개발이 이어지고 있는 건데 대전시는 이에 발맞춰 꿈씨 패밀리 캐릭터 세계관도 확장했습니다. 꿈돌이의 아버지 금돌이, 어머니 은순이,
셋째 딸이자 우주를 탐험하는 꿈놀이까지 신규 캐릭터를 추가해 가족 중심의 이야기로 대전의 효문화 등을 확산시킨다는 계획입니다. 3대 가족 제도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강화하고, 또 하나는 대전이 효문화 도시잖아요. 효문화 진흥원도 있고 뿌리공원도 있고 있는데 이런 대전이 갖고 있는 정신을 강화하는데. 한편 대전 동구 소재동 아트사이트 소재 팝업 전시장에선 홈시 패밀리 굿즈를, 근처 후루룩 대전 꿈돌이네 라면 가게 팝업 스토어에선 꿈돌이 라면을 직접 체험하고 맛볼 수 있습니다. TJB 조혜원입니다. 대전 중구가 지역 화폐인 중구통을 내일부터 본격 발행합니다. 중구통은 모바일과 QR코드 형태로 발행되며 이달 출시 기념으로 10%의 캐시백 혜택을, 다음 달부터는 7%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가맹점은 중구에 있는 연매출 30억 원 이하 점포로 지난달 28일 기준 6,622개 점포가 신청을 마쳤습니다. 김재선 중구청장은 지역 화폐 확대가 소상공인을 위한 필수 정책이라고 강조한 가운데 반해 축소 정책을 고수하는 이장우 대전시장이 재정이 어려운 중구의 주요 사업이 중단될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향후 마찰을 빚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